일단 오늘의 역시나 테마는 로봇이죠. 대단하죠. 자, 아지네스테 역시 삼성전자 이제 로봇 진출 소식에 급등했는데 이 삼성의 로봇 관련해서 공급 이력이 좀 있는가 봐요. 이런 로봇 장비를 공급한 이력이 좀 있어서 좀 올라갔고, 역시나 이제 에브리봇을 꼭 신경 써야 되는데 지금 많이 놓치고 계시죠. 자, 에브리봇이 로봇 청소기 삼성전자 ODM 판매 부각으로다가 역시 오늘 좀 올라갔습니다.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 그냥 상한가를 갔죠. 자, 65억 규모의 산업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 계약을 했더라. 실질적으로 공급을 했기 때문에 바로 상한가를 간, 자, 이런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로봇 관련주를 이제는 신경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될 정도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갈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시죠. 자, 근데 로봇 관련주를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장 끝나고 전체적으로 시간을 다 봤거든요. 시간에 다 줄줄이 다 올라갔어요. 다시 보시게 되면. 자, 유진로봇 같은 경우도 2%대, 자, 로보티즈도 5%대, 로보티즈 많이 올라갔죠. 5%대 올라가고, 휴림로봇도 2%대, 로봇스타도 2%, 다 2%씩 다시 다 올라가 주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특별히 어떤 종목들이 좋은 게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자, 어디 있냐? 에브리봇이죠. 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잘 올라가던 주가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떨어지죠.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지고 옆으로 길게 기간 조정이라는 걸 거쳤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턴을 했는데 이게 3번 자리가 된다고 보면 이제 1번, 2번, 3번으로 나누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떡하다 저도 이제 그렇게 알게 됐는데, 자, 어쨌거나 이렇게 옆으로 길게 가는 기간 조정이 있던 거죠. 그죠? 기간 조정이 있는데 뭔 짓을 했냐면 이 친구가 우리가 항상 강조하던 변곡점을 뚫어놨죠. 이렇게. 자, 뚫었습니다. 뚫어놓고 오늘 안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에브리봇을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5일선만 깨지 않으면 제가 괜찮다고 그랬죠. 5일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이제 5일선만 맨날 얘기하다 혼나기도 하는데,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주식이 월봉에서 추세를 틀었죠. 지금 이렇게 월봉에서 이 5개월선 돌파해주는 가장 중요한 5개월선을 돌파해주고 나가는 추세를 틀은 상태에서 주봉에서 보면 자, 이렇게 20선 뚫어주고 나가고 있죠. 나가고 있는 상태 내가 과연 이 주식이 이제 추세가 살아서 날아가고 있는데 어디서 살 건가를 결정을 질 때 바로 음봉 떨어지는 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날. 그럼 18%죠. 어제 이렇게. 그럼 어제가 무서워서 못 사면 오늘 시초가. 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이 이때 추세 틀어서 날아갔는데 음봉 두 방 딱 끊고 또 날아갔죠. 다시 음봉 또 날아가죠. 물론 이제는 자리가 높아서 내일 같은 날도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 모르지만 일단 시간에는 올라가 있고, 사실 이건 양봉이 아니에요. 음봉이에요. 이 자리는 음봉이 되고 긴 꼬리 음봉이 되는 거죠. 못 샀는데 만약에 떨어져서 음봉으로 자꾸 떨어져서 240원 지키고 다시 올라간다? 그럼 다시 매수죠. 왜 그러냐면 월봉에서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월봉에서 추세가 하향일 때는 아무리 올라가도 사면 안 돼요. 무조건 깨져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추세가 월봉에서 상향으로 올라갈 때는 음봉할 때마다 매수해주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단지 일봉에서 음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손절 개념이 칼 같아야 돼요. 자, 월봉에서 비덴트가 이렇게 두 달간 잘 올라갔죠. 잘 올라가는데 이 와중에 깨끗하게 올라간 게 아니죠. 이 두 달 동안 얼마나 속을 시켰냐면 개인들이 무서워할 정도로 올라가다 음봉 크게 떨어지고 올라가다 음봉 크게 떨어지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음봉으로 떨어질 때마다 매수했으면 계속 모은 거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주식이 월봉에서 추세가 상향이었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때는 매수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서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벌써 밑에서 3배 이상 올라왔고 사상 최고가를 찍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 거예요. 가도 너무 많이 간 거죠, 이 친구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어디서 들어갈 거냐면 바로 이렇게 우상향할 때예요. 우상향할 때 일봉에서 음봉으로 떨어지는 날, 이렇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해요. 에브리스를 못 샀다. 그럴 수 있죠. 멤버님이라 저는 못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월봉에서 일단은 잘 뻗어가고 있고 주봉에서도 잘 뻗어가고 있는데 일봉에서 음봉이 또 떨어졌다. 이렇게 그럼 매수해요. 대신에 이 자리가 만약에 내가 불안할 정도나 너무 큰 금액을 넣으면 안 되고 깼을 때 손절이죠. 근데 음봉에서 샀는데 다음날 다시 올라간다. 추가 매수. 자,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링크 제네시스 이런 건 사실은 아직은 뛰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알려드려도 아무 때나 매수를 해도 갈 길이 멀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240선 밑으로 이렇게 쭉 무너졌죠. 예전에 보면 자, 이렇게 원래 정상적으로 잘 가던 주가죠. 이게 가다가 쭉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옆으로 갔죠. 이렇게 물론 HLB처럼 이렇게 다닥다닥 붙진 않았지만 이게 이제 주식이 많이 올라가면 다닥다닥 붙어 보여요.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첫 번째 V자 반동으로는 절대 이 주식이 여기서 한 방에 이렇게 못 가요. 정상 못 간다는 얘기죠. 어떻게 되냐면 이 주식이
쭉 떨어졌다 한 번 급등하면 여기서 매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떨어지고 오랜 기간을 같이 가는데 오랜 기간 갔죠, 지금. 거래량을 거의 초토화시켜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누군가는 매집을 했겠죠. 자, 누군가 매집을 했으니까 저점을 지켜놓고 한번 쭉 뺐습니다. 요게 속임수예요, 요게. 굉장히 이제 심한 건데, 이래놓고 이제 개인들 거의 보내는 거죠. 우리는 안 샀으니까 상관없지만.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만약에 이제 음봉일 때 못 샀어. 당연히 못 샀을 수도 있죠. 자금적인 부분도 있고, 저도 그러니까, 저 돈이 한정이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월봉에서 추세를 틀었단 말이죠. 물론, 시장 상황에 맞서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낮은 위치죠, 위치가. 그러니까 자, 여기서, 만약에 주봉 같은 데서 추세를 터내놓고 20주 선을 회복해 주려고 하고 요 상황 속에서 뛰었네, 하루? 빵 뛸 수 있잖아요. 그죠? 빵 떴으면 그날은 쫓아가서 안 사는 게 엄청 중요해요. 내비두는 거예요. 꼬리를 달든 뭐를 더 날라가든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이쁘게 이렇게 로보나 로보스타처럼 음봉을 주게 돼요. 하루 이렇게 하루나이트를 눌림목이라고 하죠. 이럴 때 매수하는 거 이럴 때 매수해 놓으면 이 수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서 속임수예요. 그거 많이 당해요. 월봉에서 이렇게 낮게 이제 막 시작하는 이런 종목들이 빵 때렸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사실은. 빵 때리면 이제 시작인 거고 여기서 내동매매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만약에 장사하고 싶으면 조금만 사세요. 샀다가 음봉으로 떨어지는 날이 분명히 있어요. 주식은 오늘도 날아가고 내일도 날아가고 내일 모레도 날아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고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째 돌파하기 때문에 이번에 돌파하고 음봉 찍어주면 매수. 거기서부터는 다시 대신에 깨면 바로 손절할 각오로 들어가셔야 돼요. 주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깨질 않네? 그냥 그대로 쭉 날아갑니다. 그래서 차익실을 좀 늦게 하는 편이 좋고 제가 항상 이 월봉에서 낮은 종목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여기서 사면 물려도 사실은 다 수익권으로 나와요, 다. 근데 여기 이런 데서만 이런 데서 물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떴을 때 반드시 일봉에서 눌림목 줄 때 매수하는 걸로 이해하셨죠?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사이맥스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가 됩니다. 이 친구가 좀 애매하긴 한데 여기서부터 그냥 완전히 투돈 박살을 내놨죠, 이 주식을. 자, 그래놓고 거래량 없이 이렇게 여기까지 흘러와 있습니다. 그 월봉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20개선 돌파해주고 나가는 드디어 추세 턴이 이루어져서 올라가고 있죠. 요게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맞고 떨어져서 첫 번째 저항선이 돼요. 1번 저항선이 되는데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자리죠. 자, 주봉에서 보면 5선 타고 올라가는 분위기에 있죠, 지금. 이게 타고 올라가는 분위기에 있는데 어제 음봉으로 떨어졌고 오늘은 5선 돌파해주고 있습니다. 내일 같은 날 만약에 5일선 위에서 출발하면 매수. 일단 깨면 손절이죠. 근데 매수했는데 쭉 날아간다? 그럼 당연히 이전 고점까지는 가죠. 더구나 240에서 밑에 있기 때문에 돌파 확률이 굉장히 크고 또 하나가 만약에 못 샀다 하더라도 못 사서 쭉 날아갔네? 그러면 월봉에서 쭉 날아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 매수할 때는 일봉에서 음봉 떨어지는 날이 있어요. 이렇게 음봉으로. 그런 날 매수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봉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렇게 사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이거 제가 계속 해드렸던 말씀인데 아까 한번 낮에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로봇 관련주로 이제 단기를 하면서 멤버들한테도 내가 순간 이런 꼬리가 길게 달리는 거 못 알려드리니까 멤버들 스스로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 없을까 하다가 이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좀 드리는 건데 우리가 K매치 하이텍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K매치 하이텍을 보면 자, 이렇게가 됩니다. 자, K매치 하이텍을 보면 있냐? 자기 혼자 잘 나가고 있죠, 지금. 사실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 이슈가 좀 하나 있어요. 이게 마이크론이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고 그래요. 이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 관련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은 우리나라 반도체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이 마이크론이 만약 실적이 안 좋다. 사실 이 회사 주가 떨어졌거든요. 실적 발표 떨어졌는데 어쨌거나 좋은 실적이 나면서 삼성도 움직이고 SK 하이닉스도 움직이는데 당연히 이런 주식들이 움직일 땐 우리가 좋다고 그랬죠. 사실은 삼성전자도 참 쉬워요. 제가 말씀드렸죠. 장기적으로 깨지 않아야 돼 이 자리에 앉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매수고 추세가 턴이 됐죠. 결론적인 건 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는 맨날 20개선 타령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거 깼으면 악재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지켜졌다는 얘기는 앞으로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추세를 틀어주고 나가고 있습니다. 얘 어디서 사야 될까요? 만약에 산다면 일봉에서 음봉 떨어지는 날 이런 날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봉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예전에 했던 영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월봉은 우리가 추세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예요. 추세는 월봉이 결정지어 주는 거예요. 일봉에서 결정짓는 게 아니야.
자, 주봉은 우리가 뭐를 이해를 해야 되냐면, 아, 추세가 이제 돌아섰구나. 왜냐면 월봉보다는 주봉이 추세 턴을 하기 시켜주는 게 더 빨라요. 당연한 거죠. 더 단기적인 거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 자료를 갖고 우리가 일봉에서 매수만 하면 돼요. 근데 일봉에서 매수를 할 때 멤버님들이나 저나 다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뇌동매매에 흔들려요. 땅 떠나갈 때 붙잡게 되고 음봉 떨어지면 손절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반드시 그냥 음봉에만 사면 돼요. 음봉에. 그러니까 지금 월봉에서 삼성전자가 대형주가 드디어 추세 우상향을 틀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음봉에서만 사면 첫 번째 저항선인 8만 1,000원대 여기서 막 이거 맞고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장담하는데 뉴스 날 거예요. 삼성전자 8만 전자를 돌파하려고 하다. 분명히 이렇게 뉴스 나요. 이게 8만 전자 맞을 때. 근데 8만 전자를 뚫었다. 그럼 내년에 뭐 디램 호실적, 반도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싹 날아갈 거예요. 그러면 뭐 기술적으로 간단해요. 요렇게 변곡점을 뚫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도 못 사 상관없어요. 날아갈 때 어디서 사냐면 일봉에서 음봉에 사면 돼요. 대신에 중요한 자리 첫 번째 만약에 이 변곡점을 뚫었으면 다시는 이 자리 밑으로 내려오면 안 돼요. 월 중에. 그러니까 월 중에 내려올 수 있지만 월 말에 다시 올려놓고 다시 올라가야지만이 9만 전자, 10만 전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역사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이때도 변하지 않았고 이때도 변하지 않았고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안 깨져 20개월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지표인 거죠. 이때 깼을 때는 이런 날 안 사면 돼요. 추세가 우하향인데 이 종목을 왜 건드려? 절대 건들지 않는 게 중요하죠. 엄청 고생해요. 이거 건들면 20개월선 밑에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저 같은 경우라면 여기서 죽어도 안 사요. 안 사요. 이게 아무리 싸도. 물론 여기 샀으면 대박 났겠죠. 근데 수익을 조금 빨리 내고 싶으면 20개월선 더 반짝하면 돼. 이때 사는 거예요. 여기서. 20개월선 더 반짝하고 해서 음봉에서 사면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 쭉 날아가죠. 주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쉽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만약에 매도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또 사면 돼요. 20개월선 안 깼으니까. 그럼 또 여기서 이제 팔면 되고. 자, 기다렸다가 어디서 사면 여기서 하면 되죠. 이게 말로 쉬울 것 같은데 실제로도 쉬워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삼성전자가 5개월선 깼죠. 이 친구는 절대 살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사냐? 20개월선 지켜주고 돌아가는 저번 달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이 매수 타이밍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원리고 아주 쉬운 원리인데 사실은 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걸 안 하고 있죠. 안 지키고 있어요. 자, 쉽게 얘기 들면 로보로보가 오늘 거의 상한가가 떨어졌거든요. 사실은 로보로보 주가를 보면 기가 막히죠. 대단한 거예요. 자, 이렇게 잘 그냥 평탄하게 올라가던 주식이 박살을 내놨죠. 그래 놓고 쭉 옆으로 행보했습니다. 누군가는 아마 많은 물량을 매집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자, 그러면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드디어 240에선 돌파해주고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내일 같은 날 만약에 살짝 밀려서 240에서 안 깼다? 음봉 떨어졌다 매수. 대신에 깨면 난 바로 손절할 거야. 자, 내가 손절할 자신만 있다면 매수할만한 거죠. 그럼 이제 월봉에서 추세가 220개선 밑인데 이걸 뚫어주고 나갈 수 있는 거죠. 뚫어주고 나갔다 그래 이전 고점까지는 그냥 갑니다. 다중바닥에 쓰리바닥을 그려놨죠. 그러니까 오늘의 24%가 전혀 놀라울 정도로 높은 위치가 아니에요. 뇌동모양만 하지 않는다면 음봉으로 떨어질 때 얼마든지 로보로보는 다시 사도 돼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상한가를 간 이 종목이 어딨냐? 자, SP시스템즈죠. 마찬가지죠. 월봉에서 바닥에서 그냥 차고 나갔죠. 20개선 차고 나가고 있었고 주봉에서도 이때 추세 턴해놓은 거죠. 저번 주에 벌써 저번 주에 기조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 날아갈 준비가 돼 있어. 턴했어. 주봉은 이런 역할을 해줘요. 근데 여기서 못 샀으니까 저 12월 17일 2주에 못 샀으니까 이번 주에 과연 어디서 할 거냐는 얘기죠. 음봉인 자리죠. 이런 자리들. 20일선 깨면 손절할까요? 보고 있다가 오늘 같은 날 뛰나가도 사도 되고 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사이맥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첫 번째로 241선을 땅 때리고 떨어졌습니다. 월봉에서 보면 추세 틀어놓고 턴해주고 있죠. 그리고 주봉에서 봐도 이렇게 5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일봉에서는 이날 내동매매만 하지 않았다면 그죠? 살짜리 주죠. 음봉 매수죠. 당연히 만약 오늘 못 샀는데 내일 음봉으로 떨어진다 매수 20원만 깨면 손절할 거야. 근데 사실은 손절 안 해도 될 정도로 로봇테마가 잘 타고 있죠. 240원 밑에 있기 때문에 돌파 안 차가면 더 앞으로 날아간다. 근데 만약에 지금도 못 샀다. 뭐 내일 날아가면 내비두세요. 날아갔다가 다시 음봉으로 떨어지는 자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때 매수, 깨면 손절. 자, 이렇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장중에 이렇게 미리미리 말씀 못 드려도 우리가 항상 시황 정리해서 매수하는 종목들은 잘 보고 있다가 상승 추세 타다가 일봉에서 음봉 줄 때 KMHI도 마찬가지죠. 딱 음봉 주는 날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런 날들. 그러니까 상당히 좋고 월봉에서 이제 20개선 이제 돌파해주고 나가고 있죠. 여기 20개선이면 깨지 않으면 돼요. 자, 주봉에서 마찬가지로 턴에서 날아가고 있고
일봉에서 만약에 내일 같은 날 음봉 또 준다? 그럼 음봉 종가의 매수, 5일선 깨면 손절. 이렇게 하면 쉬워요. 대응을 딱 해놓고 들어가죠. 작전 짜서. 그럼 빵 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고, 하이텍은 괜찮아요. 이 친구 나름 뭐 좋은 이슈 있었는데, 또 이슈가 떴을 때 되게 좋은 게, 이슈가 띄워놓고 빵 때렸다가 음봉 주는 날이 있어요. 이게 한번 개인들 속석이죠. 그래 놓으면 다시 빵빵 때려 갈 경우가 있습니다. 파인텍도 일단은 꽤 오랫동안 이 친구도 무너져 있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패턴 하나 갖고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이때 대량 거래 터졌죠. 제가 왜 30일에서 50일이냐면, 보통 30일에서 50일 사이 한번 급등을 해요. 근데, 요렇게 이거 이제 가격 조정이라고 하죠. 조금 멋있게 얘기하면 이제 뭐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자, 가격 조정입니다.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이 들어왔죠. 자, 기간 조정. 이거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하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끝났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옆으로 지지부진해 갔는데 드디어 한 번, 두 번, 240에서 빵 뚫었습니다. 링크 제네시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빵 때렸는데 못 샀네? 자, 대동맥을 안 했으면 안 샀을 거 아니죠. 그죠? 여기서 거의 이날 한 11%대 갔으니까 안 샀더니 기쁘게 이렇게 음봉을 하나 줬는데 오늘 같은 날 시장이 좀 안 좋아서 밀렸는데 회복해주고 있죠. 그럼 당연히 매수죠. 그러면 다시 한번 땅 때려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봉에서 이격이 깔끔하게 모인 이 공간 더 좋은 거죠. 월봉에서 이렇게 가격을 박살내놓고 이렇게 오랫동안 옆으로 가고 있는데 한 번 뛰면 60개월선까지 그냥 뛰어요. 60개월선 가격이 2,300원대이기 때문에 거의 수익률이 한 30% 이상 나와요. 주식은 다 이런 원리로 움직여요. 다 비슷한 원리고. 저희 케어랩스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하나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역시나 이렇게 이때 추세 턴을 했거든요. 도지형이 생기면서 꽤 오랫동안 옆으로 갔고 나 이제 뛰나갈 건데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동평균 세 뚫었죠. 자, 이동평균 세 개가 깔끔하게 밀집이 있는 상태에서 아주 가볍게 뚫었다는 얘기는 이 공간에 물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작은 물량으로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맹간이 속을 시킨 거죠. 이렇게 떨어져 놓고 누군가는 우리가 아닌 누군 어떤 개인분들은 아마 여기서 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엄청 고생해서 와 있는데 많이 털렸을 테고 물량도 뺏겼을 테고 급등했을 때 다 반납됐을 거예요. 근데 이 공간에서 누군가가 길게 매집을 해놓은 거죠. 지금 그래 놓고 지금 첫 번째로 20개선을 돌파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루하루 속썩이는 것 같고 느린 것 같아도 주봉에선 추세 턴을 제가 잘 해놨다고 그랬죠. 자,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이탈하지 않은 선상에서 어디서 사냐? 음봉일 때 사는 거예요. 음봉. 이렇게 음봉일 때, 음봉일 때. 근데 241선을 깨고 내려갔다 일단 손절이죠. 되돌고 생길 거는 안 깨잖아요. 그죠? 안 깬다는 얘기는 깰 마음이 없다는 얘기도 돼요. 물론 우리 내 생각하고 틀에서 깼다? 손절하면 그만이에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기 때문에 손절률이 2에서 3%가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케어랩스를 다시 산다? 사는 거죠. 그러면 앞전에 누군가가 이렇게 대량 거래를 빵 때리면서 긴 꼬리를 달았잖아요. 여기서 플러스로 보면 26%가 됩니다. 이거 넘어가요. 두 번째 넘어갈 땐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일봉에서 보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자리 같지만 월봉에서 보면 여기에요. 뭐 별로 높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전 고점까지만 가도 수익률이 상당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것과 상관없이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얘기죠.